원남의족 함께 갈아요. 원남의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퇴의족과 하퇴의족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대리님, 대퇴의지와 하퇴의지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AK와 BK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활동량, 생활 환경, 직업, 경제적 여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의족을 제작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아주 상세한 상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족을 제작하기 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족을 고르고 부분별 제품이나 가격 결정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상담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런 결정이 마무리되면 절단단을 석고붕대로 본을 뜨게 돼요. 본을 뜰 때에는 절단된 상태가 각 환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몸의 균형과 체중이 부하되는 부분도 잘 고려해야겠죠? 물론이죠. 뼈의 위치와 환부의 상태에 따라 1:1 맞춤으로 취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본을 떠야 되죠. 대체로 석고 캐스팅을 할 때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딱히 불편한 건 없지만 하태의 경우 앉아서 취형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지만 대퇴의 경우에는 서서 취형을 해야 돼서 반대편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면 누워서 취형을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석고붕대로 본을 뜬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본 소켓을 장착하기 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체크 소켓을 착용하게 돼요. 이런 체크 소켓은 아크릴을 녹여 드레이핑 작업을 해서 만들게 되고, 파이널 소켓은 양성 석고 모델에 레진을 부어 적층해 가며 라미네이션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 오서나 오토복에서 체크 소켓을 대신할 수 있는 커넥트 TF라는 소켓과 바로스라는 소켓이 개발돼서 더더욱 간편해졌어요. 이 소켓은 변화하는 환부에 즉각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여러 제품의 무릎 장치를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활동 등급이 낮은 환자에게는 파이널 소켓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핀타임만 가능하고 환부의 길이가 20에서 28cm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일단 의족이 환자에게 잘 맞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네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체크 소켓을 조립한 가의족을 정렬하면 아주 큰 고개는 일단 넘은 거네요. 이 과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가의족을 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무엇보다 의족을 차고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의족을 착용하고 4주에서 6주간 보행훈련을 하게 되고, 이때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행훈련이 끝나고 체크 소켓을 본 소켓으로 교체하기까지 끊임없이 밸런스도 조정하고 점검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최종 단계가 얼라이먼트 조정이죠. 맞아요. 소켓과 어댑터, 클램프 등의 의족과 발을 다 조립 후 최종적으로 뼈대 정렬을 맞추는 과정이 얼라이먼트인데요. 레이저 장비로 좌우 정렬을 맞추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정렬이 중요한 이유는 의족 환자가 의족을 착용한 후 바른 자세와 편안한 체중 지지를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절단 전에 신체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의족을 착용해서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다리와 발을 갖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과정을 준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의족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의족을 제작할 때 대퇴절단자의 경우와 하퇴절단자의 경우 특별히 더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소켓에 대해 전체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대퇴든 하퇴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소켓과 무릎과 발의 조화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인들도 걸을 때 신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걸을 때 거슬리고 발을 다치게 되는 것처럼 소켓이 잘 맞지 않으면 절단단은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빠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과하게 압박이 될 수가 있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소켓이 중요해요. 사용자의 환부에 따라 잘 맞는 소켓을 착용해야 최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통증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대리님,
대퇴와 하트에 따라 소켓의 종류도 달라질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소켓이 따로 있을까요? 먼저 대퇴부가 절단이 된 경우에는 좌골 수납형 소켓을 많이 착용을 해요. 이 소켓은 말 그대로 좌골을 지지하고 감싸는 형태의 소켓이에요. 후벽이 위로 높게 올라와 있어서 외벽에서 대퇴골 위까지 적용시켜 반대의 힘을 적용하는 보니락 기전을 제공해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해줘요. 무릎 아래가 절단된 하태의 경우에는 PTB 소켓과 TSB 소켓이 있는데, PTB 소켓은 무릎뼈 힘줄의 체중 부하가 되는 방식이고, TSB 소켓은 전면이 접촉이 되어 체중이 지지되는 방식이에요. 사고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매년 1000여 명의 절단 환자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오랜 병동 생활로 인해 근력 약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운동법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꾸준히 하면서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의족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았고, 대퇴와 하태 소켓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의족이 없으면 집안에서의 활동도 사회생활에 나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지치기 십상이에요. 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의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의족이 궁금하시면 저희 원남 메디칼은 항상 문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켓 다음으로 중요한 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요. 망간부.